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jonathan의 한번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방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누구인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는데 최고의 실력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그야말로 1등으로 변호사들 사이에서 평가를 받을 정도이고 대법관 후보로 2번씩이나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 뭐 실력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뭐 성향은 이제 중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7부 요 재판부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요인까지 끝까지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이 앞방송에서부터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한 이 권성동 의원의 일격, 그리고 김은혜 의원의 일격, 요것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중동 문화일보의 사설, 좌파 사설이야 뭐 볼 거 뻔한 거니까 요 사설들 보면요, 요 이제 조중동도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요, 우선적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즉 사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1심 판결 강규태 요 인간이 2년 2개월이나 끌었잖아요. 2년 2개월. 2년 2개월 1심에서 끌었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갖다가 강규태라는 인간이 끌고 있다가 사표내고 나가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2년이 넘게 걸렸냐 이거요. 이게 그래서 사법부의 책임이 큰데, 이게 이제 재수없이 이제 파면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대선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사태가 됐다. 그러니 이거는 법원이 풀어라. 법원이 풀어라. 그리고 이제 왜냐? 이재명 요 인간이 이게 불복을 하니까 말이죠. 법원이 풀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는 국민이 심판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푸는 것은요, 법원 맘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6월 3일 날 확실하게 이재명이 이런 인간을 날려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려버리는 제1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고법에 우선 이제 조희대가 1탄을 날렸고 2탄은 서울고법의 형사 7부, 그래서 연수원 23기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33기 박주영 판사가 배석판사, 그리고 연수원 35기 송미경 판사가 주심판사가 됩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죠, 주심이 ES를 했는데 ES를 안 쓰고 재판장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즘의 새로운 특성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미 말이죠, 문제는 바로 뭐냐, 이미 대법원에서 답안지 다 줬잖아요. 100점짜리 답안지 줬어요. 그거 조금만 말만 자기네 말로 바꾸기만 하면 돼. 예, 저작권은 이미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대법원에 인정해줘야 돼요. 1차적인 저작권은 1심, 2심, 최은정 이건 무식한 인간들을 아웃시켜버리고 바로 대법원에서 얼마나 90페이지짜리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90페이지 판결문 답 다 나온 거죠. 거기에 수정 보완할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보완할 게 없어. 유죄심리만 조금 더 보완하면 돼.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고, 이거 뭐 오늘 나오라 했고 이거 틀림없이 이게 딱 하나만, 지금 이재명이가 문제가 뭐냐, 이거는요, 기일만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기일만. 뭐 소송기로 접수했다고 통지할 필요도 없고, 또 항소 이유서를 이재명한테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일만 바로 통과하면 돼. 이 두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 기일 통과해갖고 안 해준다? 그러면은 골석재판하면 된다는 겁니다. 골석재판. 자, 그래서 요거 많이 걸려봐야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주 들어가면, 내주 중에 뭐 휴일 있지만, 지금 휴일 따질 때입니까? 휴일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5월 중순이면 싹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민주당은 후보도 내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몰수패, 그 한덕수 또는 김문수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면. 자, 그래서 단일화 되는 쪽으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야 되겠고,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여론조사가 끝났는데 한동훈이 이 배신자가 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왜?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 이런 인간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한 표만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김문수가 됐든 한동훈이가 됐든 한동훈이가 더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 김문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한덕수 후보가 지금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로 간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그래서 김문수가 만약에 단일화 된다? 그러면 김문수 반드시 당선시켜야죠. 그리고 한덕수가 된다? 그러면 한덕수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든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경우도 한동훈이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오고 김문수를 찍어야 됩니다. 김문수를 찍어서 김문수를 1등으로 올려서 당 공식 후보로 만들고, 그리고 단일화로 간다 이거예요. 단일화가 단판에 의한 단일화일지, 아니면 여론조사까지 할지, 아니면 경선 토론까지 할지는 이제 당에서 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설에 나오는 걸 보면요, 콩클라베식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탑다운 방식의 콩클라베식,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달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단일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등으로 지금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어쩌란 말이냐,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쪽으로 몰아줄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금 첫 단추를, 이길 수 있는 단추를 대법원에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 만들어줬다기보다도 법리 해석 결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도 답장이 다 써있기 때문에, 답이 다 써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1심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 다 써있어. 최대한 속도로 끌어올려서 그냥 말이죠. 이건 뭐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빛보다도 더 빠르게, 예, 이거 판결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 열쇠를 3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갖다가 제 지인들한테, 법조계 지인들한테 받아서 이거를 쭉 분석을 했는데, 자, 우선적으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재판장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연수원 23기입니다. 연수원 23기. 자, 그리고 제주 제1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주 명문이죠. 제주 제1고등학교. 연수원 23기에 제주 제1고등학교를 하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법대. 자, 연수원 23기. 자, 그래서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판사라는 거죠. 이제 그냥 사법시험 합격해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서울에서 배속받는 사람이 성적이 제일 우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법원 판사, 그리고 제주지법 다시 판사,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연구 심의관, 그리고 사법정책 제1심의관, 그리고 서울구법 판사, 그리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아마도 이제 자기 고향이니까 제주지법을 2번 갔네요. 하나는 판사, 하나는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에서도 부장판사. 그리고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판사, 부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대법원장이 누구냐? 양승태예요. 양승태. 정치적 성향은 강하지 않고 소탈하고 법리에 밝다고 합니다. 자, 실력가니까요. 그리고 수원지법의 부장판사,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광주고법의 부장판사. 자, 그 다음에 제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까지 했어요. 제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까지 했으니까 지금 연수원도 23기고 아마도 이재권 부장판사는 곧 법원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 왜냐면 수석부장판사 마치면 지금 이제 법원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제주지법이 좀 작다 보니까 아직 법원장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원고법의 부장판사,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이 경력이 대단합니다. 경력이 대단해요. 자, 요게 이제 기본 인적사항이 되겠고요. 기본 인적사항이 되겠고. 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지금 이제 이재권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 사진을 제가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자료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사진.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요,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께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상이 보면요, 인상이 우선 제 기준으로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자, 이게 이재권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이 평가라든가 또 몇 가지 이제 보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이용훈, 그러니까 이제 서울고법,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을 지냈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에서 부장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때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했던 사법행정 자문회의 분과 위원장을 맡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재권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용훈, 그 다음에 양승태, 김명수, 이럴 때 다 요직을 거쳤네요, 모두. 그리고 소탈한 성품이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몇 가지 최근에 다뤘던 사건 중에서는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재심 결정. 이때 재심 결정을 할 때 계엄 당시 합동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김재규 부장한테 가혹행했다. 이 점을 인정했고, 이것은 형사소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재심에 회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주당 이정근. 홍영길이한테 오빠라고 한 이정근 이 부총장. 요 사건에서요,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이제 2022년도, 지금, 4월인데,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는요, 주범과 공범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한테요, 항소 이유서를 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일을 지정해요. 근데 기일 지정하는데, 기일 지정을 했는데 안 나오면 조금은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한두 번은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연속해서 안 나오면 걸석 재판을 해버리면 돼요. 걸석 재판. 예. 자, 그래서 지금 인적사항을 여러 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제 주심 판사, 그러니까 이제, 주심 판사를 보면요. 주심 판사, 잠깐만요. 주심 판사가 이제 송미경 판사인데요. 송미경 판사의 기본 인적사항을 보면은요, 이분은 연수원 35기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연수원 35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법조인들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쭉 찾아봤더니, 연수원 35기고, 부산이네요. 부산여다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여고를 나왔어요. 부산여고. 자, 그러고서 이화여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까지 했네요.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예비판사.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니까 실력이 있어요. 남부지법에서 판사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를 하고 남부지법에서 판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판사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 인천, 다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를 했어요. 조지타운 대 로스쿨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예.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판사를 했고,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 판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 연구관 하면 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예비판사를 중앙지법에서 했고, 그리고 이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한 걸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석판사인 박주영 판사. 박주영 판사는 33기입니다. 33기. 박주영 판사는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일단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공대 산업공학과를 나왔네요. 산업공학과. 자, 산업공학과를 나오고서 이 사법시험을 했으니까 아주 특이한 분이네요. 자, 그래서 연수원 33기고, 여기도 중앙지법 예비판사라고, 그리고 나서, 아까는 이제 남부지법, 여기는 서부지법 판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 예비판사 했으니까, 지금 박주영 판사도 실력자예요. 실력가. 그리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도 또 미국에서 연수를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여기도 좋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중앙지법 판사, 부장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고법 판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대단한 실력가들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우선 실력 면에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얘 고향이 말이죠. 고향이 이제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부산이고 그리고 하나는 제주인데 어쨌든 간에 정치생은 그렇게 전보다 강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법원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했잖아요. 법리 중심의 판단. 그래서 이걸 보면 요게 그대로 지금 서울고법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 그러면 뭐 대법원에서 지금 내린 거는 무조건 유죄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문제잖아요. 절대로 미만은 때릴 수 없다. 1심과 유사한 역량이 떨어진다. 왜? 재질이 나쁜 데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떨어진 게 요 인간이 말이죠. 이번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권순희 대한테 무죄 받은 거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은. 예.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면 좀 금방 5월 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인스타에다가 이재명 요 인간이 또 글을 올렸어요. 돌아보면 늘 의태로웠다. 순탄치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흘림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가야 할 길 당당히 가겠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치 안 나오게 그래서 6월 3일 날 강하게 우리가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위태로워요? 가만히 있는데 순탄치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니 전과 사법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서부터 시작하잖아. 아니 성남시장 됐을 때 김미인가요? 통진당 의원. 아니 통진당 아니 해산된 정당 아니에요. 종북정당. 거기 단일화 협상에 성공해가지고 예 경기 동부연합에서 주도하는 나눔과 환경인가요? 거기에다가 50매덕짜리 60억에 가까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업무 예 영역을 줬잖아요. 그 정도면 예, 종북 좌파 성향도 강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위태롭게, 지가 위태롭게 살아온 것이지. 누가 살려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적뿐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말, 사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20여 년 전,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나를 떠올려본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는 그릇된 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여전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야,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짓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제도 이제 그랬잖아요. 자기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간다. 예,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간다는데 이 국민이 어떤 심판을 무섭게 내리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민주당 이재명 지금 끼고 들고 불복종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김은혜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쏘고 있어요. 과거 발언을 김은혜 의원이 이거를 소환해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쭈쭈쭈. 이걸 언제 했습니까? 2016년도 10월 26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예, 요거를 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아니 판검사가 하는 건데 범죄자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 법률 해석을 지금 대법원에 했어. 그런데 아니면 안 따로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이냐. 자,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까? 법률에서 이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거 봐. 자요. 나쁜 일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지가 쓴 걸 지가 쓴 걸.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이 지가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가. 그리고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야, 이게 얼마나 참 내로남불적 입장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김웅애 의원이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 쓴 글,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요거를 직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이는 오늘 선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답했다. 과거 이재명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라고 트위터에 남긴 바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그러면서요,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반성이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이렇게 안 하니. 자, 그리고 또 이제 권성동이가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한 제2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조항의 폐지.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아예 없애버려.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 시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예. 자, 그래서 사전 작업이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헌재 재판소로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우연으로 만들어 법주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완방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건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지까지 그러니까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수처로 분리하고 공수처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이 될 수 있다. 이게 6월 3일인 것이죠. 그래서 선거법도 더 고쳐, 형소법도 제거해서 아예 모든 재판 중단시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사면, 재판 중인 자까지, 지금은 사면은 대법원까지, 대법원이든 어딘 간에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본인이잖아요. 이것도 사면하도록 해. 야, 그리고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들 많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등등. 여기에는요, 검사를 동원해서 공소를 취소해. 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잘 안 되면 아예 검찰을 해체해버려. 그래서 이 공판 검사 자리에는 좌파 성향의 법조인을 임명해서 직무유기를 유도해. 이게 이재명의 완전히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 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오래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했어요.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지금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 여론의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